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상관, 서브 쿼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먼저 그 문제를 이제 하나 풀어볼까요 하고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자 읽어볼까요? 네, 뭐 같이 읽어보죠. 네, 이 상관 서브 쿼리를 뭐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이해라기보다는요, 저게 뭔가 또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감도 안 와요. 말도 어려워요. 상관이라는 말 자체도 야, 이거 뭐 평상시에 일반인이 거의 뭐 듣도 보도 못한, 네, 이번 어디 강남역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당신 상관이라는 상관 서브쿼리라는 말을 아냐고 물어보세요. 네, 뺨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네,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뭐 서브쿼리도 어렵지만 상관이라는 말 자체를 뭐 일반적으로 별로 잘 안 듣잖아요. 네, 상관, 서브쿼리, 네, 이런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실 이런 표현 안 쓰려고 하는데 그냥 영어 자체를 알면은 쉬워요. 네,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계속 또 다음 PT 뭐 계속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 거니까요. 우선은 자 문제 그냥 대놓고 바로 이제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느낌이 조금 어떨 때 상관 서브쿼리를 내가 써야 하는지 그런 걸 좀 제가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좀 느낌이 와요. 자 읽어볼까요? 저기 한번 읽어보세요. 뭐 한 5초 드릴게요. 시작. 네, 뭐 읽어보셨나요? 좀 느낌이 오셨나요? 네, 이쪽에는 이제 신발, 뭐 어떤 브랜드별 어떤 매출 그 표 테이블이 있는데 뭐 상품 코드만 있으니까 이게 각각 그 어떤 신발의 어떤 브랜드를 그 나타내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 우리 이제 상관 쿼리 공부를 지금 하는 시간인데 우리 이제 그 전에 이제 서브 쿼리를 공부했잖아요. 그 서브 쿼리를 먼저 보통 공부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서브 쿼리를 알아야지만 어찌됐건 이 상관 서브 쿼리도 서브 쿼리의 일종이거든요. 이게 영어로 치면은 이 상관 서브 쿼리를 이제 영어로 하면 correlated 서브 쿼리예요. 그러니까 서브 쿼리의 일종이죠. 서브 쿼리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브 쿼리로 먼저 공부를 해야지만 이 상관 쿼리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부 순서도 그렇고. 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네, 김대리는 자 오늘 부장님으로부터 자 이제 매출 테이블에서 각 상품별 신발 판매가 각 상품별 평균 판매보다 자 높은 매출을 출력해서 뽑아오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 자 어떻게 쿼리를 짜야 하나?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네, 어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런 상관 서브 쿼리를 내가 이제 사용해서 쿼리를 짜면 뭐 되겠구나. 네, 이런 어떤 이제 느낌이 오시면 되는데 당연히 공부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게 올 수도 없고 자 이제 그 밑에 읽어보시면은 네, 초보자는 이 문제 자체가 이해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는 표시 해놨잖아요. 이해도 안 된다. 이해도. 네,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예, 그래서 자 이해를 떠나서 독해도 안 된다. 네, 독해도 안 돼요. 독해. 예, 그래서 분명 그 내 나라 말인데도 독해가 안 돼요. 예, 요즘 그 우리 이제 신입사원들이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부장님이 뭘 시켰는데 뭐 상황이 뭐 문제가 뭘 시켰는데 이해도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상관 쿼리는 야, 이 문제 파악부터 힘들다. 어? 문제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상당히 힘들다. 음,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뭐 지금 상황에서 뭐 회사를 뭐 쫓겨날 수는 없으니까 한 10번을 읽어봅니다. 쪽 표를 보면서. 그러면 이제 대충 감이 좀 오면 돼요. 지금 우리가 뭐 이런 어떻게 쿼리를 짜야 할지 이건 둘째치고 이 문제를 좀 파악해야 돼요. 왜냐면 이 상관 쿼리는 문제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이제 그냥 서브 쿼리를 사용할지 아니면 상관 쿼리를 써야 하는지 그런 걸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체적인 문제, 그다음에 뭐 어떻게 말하면 독해죠. 네. 그래서 이제 독해를 잘 해야 돼요.
네, 상황을 이런 어떤 문제 파악을 잘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좀 이해가 되는 분도 있을 거고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데이터베이스 좀 이제 공부를 좀 이제 뭐안 해봤던 분이 이제 바로 한 번에 이게 이해가 되신다면 상당히 감이 좋으신 거죠. 어떤 감각적인 이런 데이터베이스나 통계 네, 이런 쪽으로 뭐 어떤 데이터 공부를 좀 뭐 어떤 거라도 좀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안 해보신 분이 이런 상황을 딱그 표하고 이런 어떤 문제만 주어졌을 때 사실 문제 파악도 힘들거든요. 네. 자, 문제는 지금 뭐예요? 자, 우리 문제부터 좀 파악을 하죠. 네, 이게 매출 테이블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각각 이제 신발 그 브랜드별 상품 코드예요. 우리 이제 앞에서 그 서브 쿼리 공부할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G101이 뭐예요? 나이키였죠. 네, 그리고 G202, 102가 이제 뭐 아디다스였고 103이 뭐 프로스펙스였고 그렇습니다. 104가 아마 필라였었는데 뭐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각 상품별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각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뭐 각이라는 단어가 이거 핵심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여러분 신입사원이면은 부장님이 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각각의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냥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단어가 틀리더라도 여러분은 저기에 포커스를 집중해야 돼요. 뭐에? 각에 아주 포커스를 지금 집중해야 합니다. 왜? 왜? 각각의 상품별로 뭔가 그 지금 조건을 걸어야 한다는 게 그 좀 본능적으로 와야 돼요. 문제를 읽으면서.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 브랜드별 그 신발 판매 이런 어떤 매출이 쭉 나와 있는데 부장님이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각각의 또 상품별 그 평균 판매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각각의 상품별 평균 판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평균 판매보다 높은 매출에 대해서만 출력을 해 오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징그럽게 복잡하다니까요. 네. 다시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아주 강사 입장에서도 어,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뭐 연산이나 이런 게 복잡해서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개념이나 이런 걸 먼저 이해를 해야지 뭐 어찌되건 쿼리도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파악부터 안 돼요. 자, 문제 파악부터 어렵습니다. 강사하고 같이 읽었는데도 어렵네요. 그쵸? 다시 한번 10초만 읽어보세요. 네, 자꾸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꾸 읽어보면 그래도 감이 좀 오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10초 드릴게요. 시작.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하나 좀 꺼내 볼게요. 네. 계산기까지 동원이 됐어요. 네. 자, 우선 여기 좀 놓고 보면은 지금 부장님은 우선은 이제 여기 이제 평균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평균에 좀 그 집착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뭐 평균을 구하는 건데 우선은 각 그 상품별 평균을 먼저 구합니다. 자, 1번 제가 좀 쓰면서 해드릴게요. 이게 문제 파악이 되면은 뭐 쿼리 짜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가 않아요. 자, 먼저 이제 1번이 자, 1번은 우선은 이 그 전체 테이블에 있는 요 각각이 레코드죠. 각각 이 모든 행을 가지고 그 전수 검사를 해야 해요. 네. 그리고 그게 1번이에요. 뭐 제가 따로 뭐 쓰진 않겠지만 1번이라고 써 놓을게요. 1번 뭐다? 먼저 이 전체 테이블에 들어있는 네, 이 모든 매출을 가지고 전수 검사를 해야 하는 게 1번이고 2번은 뭐예요?
2번은 브랜드별로 요 뭐 브랜드가 지금 없지만 여기서 이 뭐 상품 코드별로 평균을 구해야 돼요. 예를 들면 G101이 있잖아요. G101이 있으면은 얘에 대한 뭐를 구하면 돼요? 평균이 뭐예요? A, V, Z 함수를 사용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 평균 함수를 사용해서 각 그 상품별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요. 자, G101만 한번 볼게요. G101, 그 다음에 G101, 그쵸? 그 다음에 G101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부장님이 각 상품별 평균 판매보다 높은 매출을 출력하라는 말은 우선은 상품 코드별로 우선은 매출을 먼저 구하는 게 순서예요, 순서. 순서가. 이해되죠? 이거 G101이에요. 여기 붙어갖고 이상하게 보이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기 어디 있어요? 이게 세 개, 세 개. 요거 ESC 누르면 지워지는데. 다시요. 자, 우선 계산기를 써야 되니까. 자, 101이 지금 아까 세 개였어요. 그쵸? 지금 요거 하나, 여기 둘, 그다음에 여기 셋, 세 개. 자, 먼저 101이 여기가 11만 원이죠. 요거 11만 원 더하기 그다음에 두 번째 거 22만 원이에요. 20 22만 원 또 더하기 그다음에 세 번 또 있었죠? 제101. 요게 이제 나이키예요. 나이키인데 자, 요게 또 이제 22만 원 판매됐어요. 매출. 자, 이제 됐죠? 총 매출은 55만 원이에요. 그렇죠? 요렇게 여기 이제 11만 원, 그다음에 22만 원, 22만 원 또. 그래서 총 55만 원. 근데 요걸 이제 평균을 내려면 나누기 3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뭐 대충 이 정도 나와요. 그쵸? 네, 뭐 18만 한 3천 원 정도 나오는데 자, 그럼 이제 세 개 중에서 자, 요렇게 세 개가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자, 다시 요걸 좀 밑에다 이렇게 해놓고요. 자, 요렇게 이제 상품이 세 개 있잖아요. 지금 G101 상품에 대해서 여기 이제 나이키인데 나이키가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이제 매출표에 있잖아요. 그 평균을 낸 게 지금 18만 3천 원 정도 되는 거고 자 이제 부장님이 말하는 거는 우선 각 상품별 평균 판매 가격을 우선 하나만 G101 상품에 대해서만 평균을 내보니까 18만 3천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매출이 있는데 요 평균 판매보다 자 높은 매출을 출력하라는 거예요. 평균이 18만 3천 원인데 자, 요 그 101 상품 매출이 그 세 개가 있잖아요. 지금 매출표에. 이 중에서 평균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한 날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 요거. 요거하고 요거. 요렇게 두 개. 뭐 예를 들면 뭐 여기가 뭐 1일 뭐 1월 1일이면 2, 3, 4. 여기가 이제 5일, 6, 7, 8. 여기가 한 1월 8일쯤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1월 8일. 여기가 이제 1월 1일이라고 뭐 가정을 하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장님은 각 이제 브랜드별로 평균 판매보다 뭐 그 이제 높은 그런 어떤 매출을 기록한 어떤 매출을 이제 출력해 오라는 거는 이제 그거 어떤 평균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한 날이 이제 어떤 날인지를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 중에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인 거는 이 경우에는 G101만 놓고 봤을 때는 뭐예요? 이거가 되는 거죠. 예, 요거 두 번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거 두 개가 이제 리포트에 이제 그 보고되어져서 나가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품 코드인 G102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03 G103 이 상품 코드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G104도 마찬가지예요. 104를 잠깐 해볼까요?
자, 104가 매출이 난 경우를 좀 보면은, 자, G104는 이제 요 날 있었고, 그다음에 또 여기 있죠. 네. 그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네, 마찬가지로 요거 이제 세 개를 다 더해갖고 평균을 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평균이 나올 것이고, 그 평균보다 높은 매출을 104, 요 104 상품 코드가 평균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한 날이 뭐 언제인지 뭐 딱 보면 나오겠죠. 네, 한 번 더 이제 해드리면은 초기화 시켜놓고, 자, 104가 여기 이제 16만 5천 원이잖아요. 16만 5천 원. 그 다음에 또 104가 9만 9천 원. 아이고, 아이고. 더하기 9만 9천 원. 더하기, 그 다음에 33만 원이네요. 우선 이렇게 해서 G104 그 상품에 대한 평균을 내어보면은, 평균이 아니죠. 지금 요건 총합이고, 요거 나누기 3을 해야 되죠. 네, 19만 8천 원이에요. 19만 8천 원. 네. 그럼 이 19만 8천 원보다 자, 높은 매출이 어느 거예요? 아, 요거는 16만 5천 원이고, 요거가 9만 9천 원. 아, 104 요거 하나네요. 그쵸? 네, 요게 뭐예요, 지금? 평균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한 날이죠. 기록한 매출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장님이 원하는 거는 각각의 어떤 상품 브랜드별로 각 브랜드별 상품 그 평균 매출이 있을 건데, 그 평균 매출보다 높은 그런 어떤 매출에 대해서만 출력을 해서 뽑아 오라는 거죠. 네.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 복잡해 죽겠어요, 진짜. 네. 이게 문제를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자,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상관 서브 쿼리를 이제 좀 쓰면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으시면 돼요. 네, 이제 본격적인 상관 서브 쿼리를 이제 공부하는데 앞서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음? 여러분이 이제 뭐 회사에 들어가셔갖고 어떤 이제 업무적인 이제 뭐 쿼리를 짜는 과정에서, 네, 뭐 예를 들면 각각의 어떤 그 뭐 부서별, 각각의 어떤 부서별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그 뭐 조직의 어떤 평균 부서별 평균 그런 어떤 연봉보다 높은 뭐 연봉을 받는 사람들을 뭐 한번 뭐 뽑아 오라고 한다든지, 뭐, 뭐 상황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비슷한 이런 어떤 문제하고 비슷한 상황을 많이 만나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지금 이걸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는 만들 수 있잖아요. 어? 문제는 만들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혼자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상황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이 상관 쿼리를 이제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어찌됐건 어렵죠? 네, 문제 파악도 힘들다. 그래서 야, 이거 이해를 떠나서 이거 독해도 안 된다. 내 나라 말인데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특히 이제 SQL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어떤 책이나 이런 걸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관 쿼리 하는 부분에서 어, 이 어렵다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표현을 그 많이 합니다. 그 뭐 어떤 책을 쓴 저자라든지 또는 강의라는 강사라든지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어지간하면 지금까지 쭉 같이 저랑 공부 많은 시간을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해 오면서 제가 처음부터 아예 대놓고 약간 어려울 수 있다. 네, 상관거리는 좀 어렵게 그 배우는 사람들이 처음에 느낀다라고 이제 말을 이제 하는 이유가 실제로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게 이제 문제 파악이나 어떤 독해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걸 써야 되지? 그리고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쿼리가 조금 약간 더 이제 복잡해지면은 뭐 이제 조인하고 또 이제 뭐 연결이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쿼리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근데 어찌됐건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예제를 좀 이제 통해서 이제 이해를 기본적으로 확실히 이제 시켜 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셨잖아요. 반복해서 강의 하여튼 무한대로 반복해서 돌려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돌려보시고 반복해서 그대로 연습하고 따라서 실습을 좀 여러 번 해 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뭐 하여튼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 쿼리 상관석 그 쿼리에 대한 그 첫 번째 시작이에요. 네. 자, 그럼 이제 계속 이어서 또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제 앞서 우선은 제가 그 상관 서브 쿼리를 아예 하나 작성을 해서 좀 보면서 우리가 같이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이제 쿼리를 제가 이제 작성을 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앞서는 이제 제가 이제 예를 위해서 이제 어떤 상황을 만든 거고, 자, 우리가 계속 서브 쿼리 때부터 실습을 해오는 네, 그 테이블을 그대로 이용해서 지금 문제를 또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이 문제도 뭐 앞에 상황하고 거의 뭐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계속 서브 쿼리 그 공부하는 부분에서 매출 테이블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각 상품 브랜드별 코드가 들어있고 판매 수량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각 상품별 또 핵심 키워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각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핵심 키워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각, 왜? 각각 또는 각 상품별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조건을 각각의 어떤 상품별로 먼저 뭐 예를 들면 각각의 어떤 상품별로 어떤 평균을 낸다든지 또는 어떤 각각의 어떤 상품별로 뭐 어떤 이제 총합을 낸다든지 네 이런 어떤 집계 함수 이런 이제 에버리지 이런 어떤 뭐 총합이라든지 이런 평균 네, 이런 것도 이제 집계 함수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거 다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함수들을 각각의 어떤 상품 그 코드별로 그 상품 브랜드별로 먼저 적용을 해서 먼저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에서 각 상품별 이런 어떤 그 키포인트가 이렇게 보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중에서도 요 각이 아주 키포인트예요. 설령 여러분 어떤 문제나 그 어떤 누가 이제 어떤 이제 클라이언트나 또는 뭐 부장님이나 어떤 뭐 오너 사장님이 어떤 것을 이제 요구를 이제 하셨는데 설령 각이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자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각이 없어요. 근데 각이 없지만 이 그 문장에서 우리는 각이 들어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껴야 돼요. 네, 그 못 느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약간 밥을 떠먹여 주듯이 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 드리지만 저것이 없는 경우에도 안 보이는 경우에도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느낌적으로 각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없다고 생각해도 좀 느껴지잖아요. 응? 뭐 상품 브랜드별 신발 판매 수량이 뭐 어떤 상품별 이 뒤에 어떻게 보면 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앞에서 각이 없더라도 충분히 뭔가 이제 상품별로 그 상품 단위로 또는 상품 그 그룹별로 그룹 단위로 뭔가를 이런 어떤 평균을 먼저 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죠. 느낌이 와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각 네, 이런 거에 어떤 좀 포커스를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상품별로 브랜드별로 이렇게 뭔가 평균이나 어떤 조건을 걸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먼저 걸어서 나온 또 결과를 가지고 또 이제 메인 쿼리에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브 쿼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 있고 서브 쿼리 있잖아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다만 상관 쿼리가 이제 일반 그 서브 쿼리하고 그러니까 비상관 쿼리죠. 일반 서브 쿼리가 그거하고 이제 차이점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밑에서 설명을 이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좀 훈련을 한 거예요. 네, 이제 이거 딱 읽어보시면은 좀 그래도 앞에서 좀 훈련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느낌이 오죠. 대충 이제 문제 파악이 돼요. 각 상품별
그런 어떤 신발 어떤 판매 그 수량이 각 상품별,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 좀 문제를 더 이해하기 쉽게 써드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자, 각 상품별 평균 판매 수량보다 자, 높은 매출을 그 출력하시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먼저 각각의 어떤 상품별 평균 판매 수량을 구해야 돼요. 각 상품별 각각의 어떤 상품별 평균을 먼저 구해서 결국 이게 어디에서 구해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서브 쿼리에서 구해져야 돼요. 서브 쿼리. 근데 이 서브 쿼리가 상관, 네, 이 쿼리로 좀 연결이 좀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좀 있죠. 네, 이 상관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찌됐건 서브 쿼리 입장에서 우리 일반적인 서브 쿼리는 얘만 단독으로 실행을 해도,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서브 쿼리잖아요. 우리 이제 서브 쿼리 배울 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얘만 단독으로 실행을 해도 쿼리가 잘 실행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상관 서브 쿼리에서는 얘만 단독으로 실행하면 에러가 나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대단히 밀접하게 메인 쿼리하고 그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쿼리 없이 얘 혼자 실행이 되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상관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어렵잖아요. 근데 대단히 어떤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 영어로 그냥 생각하시면은 너무 쉬워요. 네, 그 밑에 이제 영어가 나오니까 읽어보면서 좀 또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영어를 좀 보시면은, 자, 영어로는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야? correlated sub query예요. 여러분 그 명사로 보시면은 correlation 해갖고 이게 연관성이라는 뜻이에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이 correlation 하면은 어, 다시 뭐 영어 공부 열심히 단어라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나 좀 들어봤을 법한 뭐 이런 단어지. 네, 상당히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요. 네, 동사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은 컬러레이션 하면은 이제 연관성, 뭐 어떤 상관 관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도. 그리고 동사로는 이제 컬러레이트에서 어떤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어떤 상관 관계가 있다. 네,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차라리 어떤 책에서는 이걸 상관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이게 어려우니까 연관 서브콜이 이런 책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저게 더 좀 와닿는 데는 저게 더 좀 표현이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이나 이제 이런 걸 보셨을 때도 분명히 상관이라는 어떤 단어나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제가 혼자 영어로 이제 설명한다면 또 이제 혼선만 빚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어떤 단어에 노출되고 익숙해지라는 뜻에서 저 역시도 이제 상관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저는 다른 강사들하고 틀리게 영어적인 네, 이런 뭐 제 강의 쭉 들어오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영어 단어에 대해서 좀 그래도 언급을 많이 하는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 단어 자체를 그 뜻을 알고 있으면은 굳이 우리 그 나라말 어떤 한자어로 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영어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서브 쿼리가 대단히 어떤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서브 쿼리다 이거예요. correlated 서브 쿼리란 뜻은 뭔가 어떤 거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서브 쿼리라는 뜻이에요. 이거 없으면 그냥 서브 쿼리인데 이거 없으면 그냥 서브 쿼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서브 쿼리 배웠던 것처럼 얘만 단독으로도 실행을 해도 실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correlated라는 단어가 붙은 이런 어떤 correlated 서브 쿼리는 대단히 어떤 놈하고 밀접한 관련이 맺어져 있다니까요. 영어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놈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냐? 라는 게 궁금하죠. 누구겠어요? 메인이죠, 메인. 누구겠습니까? 이 메인 쿼리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뭐가? 이 서브 쿼리가. 그래서 이 두 개가 제가 딱 일부 붙여서 이 네모 박스를 만들었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아니 붙어 있다니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제가 일부 박스를 지금 붙여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박스 혹시 안 붙여질까 봐 아주 조마조마했는데. 자, 그래서 이 메인 쿼리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뭐가? 이 서브 쿼리가. 그러다 보니까 메인 쿼리 없이 그냥 서브 쿼리만 이렇게 선택해서 실행했다가는 실행도 안 된다. 왜? 메인 쿼리 쪽에 아, 뭐 연관성이 있다는 말은 메인 쿼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쿼리에도 보시면은 메인 쿼리에 있는 것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본적인 거 우선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 아주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상관 서브 쿼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베이스예요. 서브 쿼리하고 어떤 차이점.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상관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한자 자체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영어 자체 단어 뜻을 해석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correlated, 서브 쿼리. correlated가 없으면 그냥 서브 쿼리예요. 그렇게 혼자서도 실행할 수 있는. 근데 correlated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뭔가 밀접하게 어떤 놈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얘 혼자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다. 어떤 놈하고 그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맺어져 있냐? 메인이야, 메인. 메인 쿼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쿼리를 실행하는 순서도 일반 서브 쿼리하고 좀 틀리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는 그 실행되는 그 순서도 우리 일반 서브 쿼리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얘는 실행되는 순서도 메인, 뭐 영어로는 이제 아우터 쿼리라고도 하고 뭐 바깥 쿼리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서브 쿼리는 이제 안쪽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너 쿼리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위 쿼리 뭐 이런 어떤 표현도 쓰고 근데 뭐 저는 메인 서브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메인하고 서브. 근데 이제 뭐 여러분 이제 영어로 된 어떤 데이터베이스 책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아우터 또 이너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 뭐예요? 실행되는 순서가 여러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자, 메인 쿼리가 먼저 실행이 되어진다. 메인 쿼리. 메인 쿼리가 먼저 실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서브 쿼리 쪽으로 들어간다. 제가 일부러 서브 쿼리가 실행된다. 뭐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서브 쿼리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들어간다. 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단어가 좀 더 직접적으로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바꾼 거예요.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 메인 쿼리가 먼저 실행이 된다는 거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서브 쪽으로 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메인이 실행이 돼서 서브로 들어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메인이잖아요. 메인. 제가 이렇게 녹색을 칠한 거 이게 메인이에요. 얘가 먼저 얘가 먼저 무조건 예외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먼저 실행이 돼요. 저게 먼저. 그러면은 얘를 보면은 얘는 뭐 너무나도 간단한 거 아닙니까? 테이블로부터 매출 테이블에서 요거 이제 별칭 쓰는 거고 네, 이거 전부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가장 뭐 기본적인 퀄이잖아요. 매출 테이블에서 가져와요.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씩 뭐예요? 여기도 밑에 썼죠? 자, 이제 서브 쿼리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메인 쿼리는 서브 쿼리로 한 행씩 넘긴다. 한 행씩 한 레코드씩 넘긴다. 이게 또 핵심 키워드예요. 한 행씩 넘긴다. 네, 뭐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첫 번째로 이 그 메인 쿼리가 실행이 되어지면서 어디로? 요 서브 쿼리로 넘겨요. 얘는 아직 그 실행도 안 되고 있어요. 얘가 먼저 실행이 되어져서 얘는 아직 실행도 안 되고 있어요. 내가 아예 표시를 해 놓을게요. 얘는 아예 이렇게 실행도 안 되고 있는 놈이에요. 네. 요게 먼저 실행이 되는 거고 요게 1번이에요. 1번. 요게 실행이 되어져서 어디로 들어가요? 요 서브 쿼리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데
이 1번으로 이제 그 어떤 수행이 되어져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일로 집어넣는 거예요. 서브 쿼리로. 하나하나씩. 자, 잠깐 앞에 거를 가서 좀 보면은 자, 이게 이제 매출 테이블이잖아요. 먼저 이 그 전체를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가져와서 첫 번째 뭐예요? 얘요, 얘. 이 첫 번째 G101. 이 상품 코드를 넘기는 거예요. 넘긴다니까요. 네. 어디로 넘겨요? 서브 쿼리로 넘겨요, 얘를 서브 쿼리로 이렇게 넘깁니다. 네. 그 다음에 얘 끝났어요.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요 두 번째 레코드를 또 이렇게 서브 쿼리로 이렇게 넘긴다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씩. 이해되죠? 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이 서브 쿼리로 한 행씩 넘긴다. 이 말은 첫 번째 여기서 이제 그 쿼리를 먼저 그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씩 여기서 이제 나온 결과를 하나하나씩 어디로? 서브 쿼리로 넘긴다는 거예요. 얘가 받을 거 아니에요. 얘가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처음에 제가 근데 서브 쿼리에서 받는 거는 보시면은 메인 쪽에서 연관성 있는 거는 여러분이 딱 보시기도 어느 겁니까? 자, 이게 지금 메인 쿼리잖아요. 요 메인 쿼리하고 대단히 연관성 있는 이게 그 밀접하게 여기 영어로 치면은 correlated 연관성이 맺어진 거 어느 게요? 이거예요. 이거 맨 끝에 있는 이 부분. 네, 네. 이 부분이 지금 요 메인 쿼리하고 대단히 밀접하게 지금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값을 1로 넘기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뭐를 하나씩 요 결과로 딱 그 이 쿼리로 처음에 그 어떤 결과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씩 이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뭐를? 여기 보니까 상품 코드예요. 그래서 G 여기는 이제 GD죠. GD101 상품 코드를 이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쪽에서 서브 쿼리에서 그걸 받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메인 쿼리에서 주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 쿼리 입장에서 메인 쿼리가 없으면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얘가 없어요. 메인이 죽었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졸지에 고화된 거 아니에요. 고화. 예? 얘 입장에서는 메인이 주는 걸 받는 건데 메인 주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 혼자 아무것도 지금 받은 게 없는데 이 쿼리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서브 쿼리만 단독으로 실행을 하면 실행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왜? 메인에서 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메인에서 제일 처음에 이걸 주겠죠. 얘를 제일 먼저 줄 거 아니에요. 어? 특히 이 상품 코드만 필요하니까 G101을 넘겨줄 텐데 이쪽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면 G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GD죠. GD101 이렇게 이런 상품 코드를 받는다는 거예요. GD101이라는 상품 코드를 얘를 누구한테 받아요? 얘한테서 받는 거예요. 이 메인 쿼리로부터 GD101이라는 값을 네, 하나씩 넘겨받는 거죠. 하나씩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반복해서 그 다음 또 값 넘겨주고 또 값 넘겨주고. 그 어찌됐건 서브 쿼리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메인 쿼리에서 넘겨주는 요 상품 코드를 여기다가 넣어서 계속 그 수행을 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이제 이 서브 쿼리를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품 코드를 메인으로부터 넘겨받았잖아요. 그럼 이 상품에 대해서 여기 이제 나이키잖아요. 우리는 알죠. 여기는 나이키인데 나이키 상품 코드인데 요 나이키 코드에 대해서 평균을 먼저 구하고 있어요. 음? 지금 이 서브 쿼리가 하는 역할이 요 상품 코드 메인으로부터 넘어온 요 상품 코드에 대한 어찌됐건 요 상품 코드로 매출이 난 그 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평균을 여기서 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앞서 그 첫 시간에 계산기 열어갖고 일일이 일일이 GD101 저 상품이 매출이 난 날에 어떤 매출을 다 더해갖고 수작업으로 계산기 꺼내서 이제 더해갖고 이제 평균 낸 거 기억나죠? 네. 그거를 이 쿼리 한 줄로 우리가 다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브 쿼리에서 메인에서 넘어온 상품 코드 받아서 이 서브 쿼리는 그 상품 코드의 평균을 구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네. 그 서브 쿼리가 메인에 대단히 종속적이 되는 거죠. 아주 종속적인 거예요. 메인 쿼리는 서브 쿼리를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죠. 야, 너는 딴 거 하지도 마. 너는 평균만 내. 내가 상품 코드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그 상품 코드의 어떤 매출 또는 판매 수량에 대해서 너는 평균만 내. 예, 이런 어떤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서브 쿼리는 아무런 어떤 뭐 반항도 못해요. 네, 반항도 못하고 오직 뭐예요? 네, 이렇게 넘겨주는 네, 상품 코드를 받아갖고 이제 그 상품 코드의 평균만 구해주는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